우리 동네에 사는 은주 할머니는 손 씻기에 유난히 철저한 분이셨어요. 70대 중반이신데도 여전히 손수 김치를 담그고 손녀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는 분이죠. 할머니 손에서 나오는 된장국 냄새는 동네 골목까지 퍼질 정도였어요. 손녀들이 할머니 된장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칭찬하면 할머니는 웃으시며 이 손으로 만든 거니까 그렇지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손녀들과 함께 앉아서 김장하는 날이면 할머니는 손으로 고춧가루를 버무려가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옛날엔 이렇게 손으로 다 했어. 기계 없어도 손맛이 최고였지. 그 손은 늘 따뜻하고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손녀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손은 최고야 라고 하면 할머니는 손을 쓰다듬으며 너희들이 좋아하니까 힘든 줄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손이 갈라지고 거칠어지더니 손등에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면서 피부가 약해진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문제는 할머니의 습관에 있었어요. 하루에도 12번 넘게 비누로 손을 씻고 손 소독제를 뿌리셨거든요. 요즘 세상에 바이러스며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손 깨끗이 안 하면 큰일 나지 않겠어 하시며 손을 씻는 게 하루의 큰 일과였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시면 문을 열자마자 손을 씻으러 가셨고 손녀들이 준 간식을 먹기 전에도 꼭 손을 씻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손이 점점 더 건조해지고 손톱 주변까지 갈라지면서 아프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어느 날은 손이 너무 따끔거려서 김치를 버무리지도 못하셨죠. 손녀들이 할머니 오늘은 쉬세요 라고 달래는 소리가 집 밖까지 들렸어요. 할머니는 손을 내려다보며 내 손이 왜 이래 라고 한숨을 쉬셨어요. 손녀들이 할머니 우리 김치 담글게요 라고 나서봤지만 할머니는 그래도 내가 해야 맛이 나지라며 억지로 손을 움직이셨죠.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평생 손으로 가족을 돌봐오셨는데 그 손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되다니요. 손녀들이 할머니 손에 연고라도 발라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땐 아무도 몰랐어요. 은주 할머니뿐만 아니에요. 제 사촌 오빠네 어머니 그러니까 제 이모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이모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부터 손 소독제에 푹 빠지셨어요. 집에 들어오면 문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손, 가방, 심지어 신발까지 소독제로 닦으셨죠. 심지어 손 소독제 병을 색깔별로 모으셔서 파란색은 외출용, 초록색은 집안용, 노란색은 손님 올 때 쓴다고 구분까지 하셨어요. 이모 집에 놀러 가면 늘 소독제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렇게 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며 손을 뿌옇게 될 때까지 소독제를 뿌리셨죠. 손녀가 이모한테 장난감 보여주려고 손을 잡으면 이모는 먼저 손 씻고 와 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손이 하얗게 일어나고 손가락 사이가 빨갛게 부어오르더니 결국 피부과를 찾게 되셨어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너무 자주 소독제를 쓰면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오히려 세균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알코올이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만드니까요. 이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죠. 건강을 지키려고 한 일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다니 믿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의사가 준 보습제를 받아오셨는데 처음엔 이걸 언제 다 바르냐며 투덜거리셨지만 나중엔 손이 좀 나아지니까 소독제를 덜 쓰게 되셨대요. 이모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말대로 소독제 줄이니까 손이 덜 따끔거리네. 근데 아직도 문손잡이 안 닦으면 찝찝해.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어요.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진 않으시구나 싶었죠. 그래도 이모는 요즘 손이 부드러워지니까 손녀 손을 잡을 때 더 따뜻하다고 하셨어요. 손녀가 이모 손 좋아졌네 라고 하니까 이모는 그러게 너 손잡기 좋아졌네 라며 웃으셨어요.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요.
평생 힘들게 살아오시면서 깨끗함을 건강의 첫걸음으로 여기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 봐오시면 늘 손을 꼼꼼히 씻으시고 손 소독제는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어요. 심지어 저희가 어렸을 때도 손 안 씻으면 밥 안 준다 하시며 손 씻기를 엄격하게 가르치셨어요. 저희 집 식탁 옆엔 늘 비누 한 통이 놓여 있었고 어머니는 손을 씻고 나면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곤 했어요. 시장에서 생선을 만지고 오시면 손을 3번씩 씻으셨고 손 소독제로 마무리까지 하셨어요. 저희가 엄마 손 깨끗해요 라고 해도 그래도 한 번 더 해야지 라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 손은 늘 깨끗했지만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손이 자꾸 가렵고 손등에 뭐가 난 것 같아. 가까이 보니 손등이 거칠어지고 작은 상처가 생겨 있더라고요. 손톱 옆은 갈라져서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바닥엔 얇은 각질이 일어나 있었어요. 심지어 손가락 마디가 굳어서 잘 안 펴지신다고 하셨어요. 손을 씻을 때마다 따끔거린다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안 씻을 수는 없지 라고 계속 씻으셨어요. 어느 날은 손이 너무 아파서 된장국을 저을 때 숟가락을 놓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손이 말을 안 듣네라며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궁금해졌어요. 정말 손을 자주 씻고 소독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걸까?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통계를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많더라고요. 한국피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과도한 손 씻기나 소독제 사용으로 피부 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최근 5년 사이에 30%나 늘었다고 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증상이 두드러진대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이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자연스럽게 보습을 유지하는 힘이 약해지는데 거기에 비누와 알코올 소독제가 피부의 기름기를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비슷한 경고를 했어요. 손 소독제를 하루 10번 이상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확률이 40%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한국국립보건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25%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피부과학회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 과도한 손 씻기로 피부염을 겪는 노인 환자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피부가 약해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지키려다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셈이죠. 유럽 피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손을 하루 8번 이상 씻는 사람들은 피부 장벽 손상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20%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숫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한 행동이 이렇게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니요. 면역력 얘기가 나오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제 친구 아버님은 65세 되신 분인데 손을 너무 자주 씻으시다 보니 겨울마다 감기에 걸리셨어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하루에 16번도 넘게 손을 씻으셔. 심지어 밥 먹기 전으로도 2번씩 씻으시는데 겨울만 되면 콜록콜록 기침을 하셔. 친구네 집에 가면 늘 손 씻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은 손을 씻고 나서 이제 깨끗해졌지? 라고 만족스러워 하시곤 했죠. 친구가 아빠 손 좀 덜 씻으세요 라고 하면 더러우면 병난다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처음엔 우연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 씻는 횟수랑 감기 걸리는 빈도가 좀 관련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피부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좋은 세균들이 살고 있대요. 이 세균들이 면역력을 키워주는데 비누랑 소독제로 다 없애버리면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적당히 세균에 노출되는 게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살면 오히려 몸이 스스로 싸울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연구에선 어린 시절 흙장난을 많이 한 아이들이 커서 알레르기나 천식에 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예전엔
맨발로 논밭을 뛰어다니시면서 면역력을 키우셨을 텐데 요즘은 너무 깨끗함에 집착하시다 보니 몸이 약해지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우리 집 근처에 사는 박 할아버지는 80대 초반이신데 손 씻는 걸 정말 좋아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젊을 때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손으로 서류를 많이 만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손을 깨끗이 하는 습관이 생기셨대요. 하루에도 10번 넘게 손을 씻으시고 손 소독제도 늘 책상 위에 놓고 쓰셨어요. 할아버지 집에 가면 늘 손 소독제 냄새가 났고 손을 씻으신 뒤엔 손수건으로 꼼꼼히 닦으셨어요. 손수건은 늘 깨끗하게 빨아서 책상 위에 접어 놓으셨죠. 그런데 요즘은 손이 너무 건조해서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은 저를 보시더니 얘야, 손이 이렇게 갈라지니까 문 여는 것도 힘들다 하시면서 손을 보여주셨어요. 손등은 쩍쩍 갈라져 있고 손가락 마디마다 하얀 각질이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요. 손톱 주변은 빨갛게 부어 있고 손바닥엔 얇은 껍질이 벗겨져 있었어요. 제가 할아버지 손을 좀 덜 씻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더러워서 어쩌냐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손이 더러우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옛날엔 손 깨끗해야 신뢰를 얻었어 라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아버지가 공무원 시절 손을 깨끗이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자랑스러운 기억이 이제는 손을 아프게 하는 습관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어르신들께 깨끗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자 자부심 같은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 자부심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다면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이야기도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제 남편의 고모님은 68세 되신 분인데 손 소독제와 비누를 너무 많이 쓰셔서 손이 늘 붉었어요. 고모님은 예전에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이라 위생에 대한 강박이 있으셨어요. 집에 놀러 가면 늘 손을 씻으라고 하셨고 손님용 손 소독제도 쉔관에 큼지막하게 놓여 있었어요. 고모님은 병원에선 손이 생명이었어 라고 하시며 손을 씻는 게 일종의 의식처럼 느껴지셨대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때 손을 깨끗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익히셨던 거죠. 손을 씻고 나면 이제 안전하다고 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손이 너무 아파서 물건을 못 들겠어 라고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이 부어서 반지도 끼지 못하고 손등엔 작은 물집까지 생겼다고 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찾아가 봤더니 손이 정말 심각했어요. 손바닥은 갈라져서 피가 살짝 배어나오고 손톱 주변은 빨갛게 염증이 생겨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고모님은 하루에 2번도 넘게 손을 씻고 소독제를 뿌리셨대요. 병원에서 일할 때 배운 건데 이게 몸에 좋다고 생각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마음이 짠했어요. 고모님이 평생 환자를 돌보며 쌓은 습관이 이제는 고모님을 아프게 하고 있다니요. 고모님은 손이 아파서 좋아하던 뜨개질도 못하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손가락이 뻣뻣해서 실을 못 잡겠어 라며 한숨을 쉬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뜨개질로 손녀들에게 목도리를 만들어주던 손이 이제는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또 다른 분은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김 장로님이에요. 72세 되신 김 장로님은 손을 씻는 걸 신앙처럼 여기셨어요. 예배 끝나고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손을 2번씩 씻으시고 소독제를 바르셨어요. 장로님은 손이 깨끗해야 마음도 깨끗하다고 늘 말씀하셨죠. 교회에서 찬양책을 나눠줄 때도 손을 씻고 오셨고 아이들에게 과자를 줄 때도 먼저 손 씻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손이 늘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손가락 마디가 굳어서 잘 안 움직이셨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찬물을 만지셨는데 손이 너무 아파서 그릇을 떨어뜨리셨대요. 그걸 본 교회 아주머니들이 장로님 손이 왜 그러세요? 라고 걱정하니까 나이 들면서 손이 약해진가 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과도한 손 씻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장로님,
손을 조금 덜 씻어도 괜찮아요.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가 상한대요. 장로님은 처음엔 그럼 예배 때 손이 더러우면 어쩌나 라고 하셨지만 제가 피부과 자료를 보여드리니까 조금 생각을 바꾸셨어요. 요즘은 손을 씻는 횟수를 줄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찬양책 줄 때는 손을 씻어야지 라며 여전히 고집을 조금 부리시긴 하지만요. 또 한 분은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 계시는 초의 할아버지예요. 75세 되신 초의 할아버지는 경비 일을 하시면서 손을 자주 씻으셨어요. 문고리를 만지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나면 꼭 손을 씻으러 가셨죠. 손이 더러우면 주민들한테 민폐야 라고 하시며 손 소독제도 늘 경비실에 놓고 쓰셨어요. 경비실에 앉아 계실 때도 손을 씻고 오시면 이제 깨끗해졌다고 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손이 너무 거칠어서 장갑을 끼기도 힘들어. 손을 보니 손등이 갈라지고 손가락 사이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어요. 겨울엔 손이 더 심해져서 손톱까지 갈라졌다고 하셨어요. 추운 날엔 손이 얼어서 아파라고 하시며 손을 주무르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제가 할아버지 손을 덜 씻고 보습제를 발라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더러워서 어쩌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보습제를 하나 드렸더니 며칠 뒤에 손이 좀 낫네 라고 웃으셨어요. 초의 할아버지는 요즘 손을 씻는 대신 물티슈로 닦는 날도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제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는 82세 되신 분인데 손 씻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젊을 때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손을 깨끗이 하셨고 나이 드셔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셨어요. 외할머니 집에 가면 늘 비누 냄새가 났고 손을 씻으신 뒤엔 깨끗해야 오래 산다고 하셨어요. 외할머니는 손을 씻고 나서 저희 손을 잡아주시며 너희도 손 깨끗이 해야지 라고 하셨죠. 그런데 요즘 손이 너무 건조해서 물건을 잡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저를 보시더니 손이 이렇게 갈라지니까 숟가락도 못 들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을 보니 손등에 깊은 주름 사이로 갈라진 틈이 보이고 손톱 주변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손바닥은 얇게 껍질이 벗겨져 있고 손가락 마디는 뻣뻣해서 잘 안 펴졌어요. 외할머니는 옛날엔 손이 튼튼했는데 요즘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라고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그때 외할머니 손을 잡아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손이 아프다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외할머니가 손으로 저를 안아주시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 손을 다시 건강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새로운 인물로 우리 동네 떡집을 운영하시는 이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77세 되신 분인데 손을 자주 씻으셨어요. 떡을 만들 때 손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하루에도 15번 넘게 손을 씻으셨죠. 떡집에 가면 늘 손 씻는 소리가 들렸고 손님들에게 떡을 줄 때도 손 깨끗이 하고 줘야지 라고 하셨어요. 이 할머니 손에서 나온 찹쌀떡은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할머니 떡이 맛있어요 라고 하면 내 손으로 만든 거라 그렇지 라고 웃으셨어요. 그런데 요즘 손이 너무 건조해서 떡을 빚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저를 보시더니 손이 갈라져서 반죽이 아파 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을 보니 손등에 깊은 갈라짐이 있고 손가락 사이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떡을 못 빚으면 손님들이 실망할 텐데 라며 걱정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할머니 손을 덜 씻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떡이 더러워지면 어쩌나 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보습제를 드렸더니 손이 좀 나아지니까 반죽하기 편하네 라고 하셨어요. 또 한 분은 우리 마을 회관에서 만난 정할아버지예요. 79세 되신 정할아버지는 손을 씻는 걸 하루의 시작으로 여기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씻고 밥을 먹기 전으로도 손을 씻으셨어요. 회관에서 어르신들과 윷놀이를 할 때도 손 깨끗해야 유치 잘 나온다고 하시며 손을 씻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손이 너무 아파서 윕을 못 던지겠어. 손을 보니 손등이 갈라지고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서 잘 안 움직였어요. 옛날엔 손이 튼튼했는데 라며 한숨을 쉬시는 모습이 마음 아팠어요. 제가 할아버지 손을 덜 씻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럼 더러워서 어쩌나 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손 씻는 횟수를 줄이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조금 낫네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은주 할머니나 이모, 어머니, 박 할아버지, 고모님, 김 장로님, 최 할아버지, 외할머니, 이 할머니, 정 할아버지가 겪으신 일이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건강을 지키려고 했던 습관이 사실은 숨겨진 위험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을 안 씻을 수도 없고 소독제를 아예 안 쓸 수도 없잖아요.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해보니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더 자세히 적어볼게요. 먼저 손을 씻을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기름기를 더 빼앗아서 건조함을 악화시킨대요. 저희 어머니는 예전엔 손을 뜨거운 물에 담가 씻으셨는데 제가 미지근한 물이 낫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물 온도를 낮추셨어요. 그러고 나니 손이 덜 따끔거리신데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쓰면 피부가 덜 당기고 손바닥도 덜 거칠어진다고 하셨어요. 외할머니께도 미지근한 물로 손을 씻으시라고 했더니 손이 덜 아프네 라고 하셨어요. 물 온도를 체크할 때 손등으로 느껴보세요. 너무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가 딱 좋대요. 이 할머니께도 미지근한 물로 손 씻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떡 반죽할 때 손이 덜 따끔거리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비누는 너무 강하지 않은 걸 골라야 해요. 요즘은 저자극이나 보습 성분 포함이라고 적힌 비누들이 많잖아요. 은주 할머니께 제가 그런 비누를 선물로 드렸더니 손이 덜 갈라진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비누를 고를 땐 성분표를 보시는 것도 좋아요.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스웨어버터, 코코네어스 오일, 알로에 같은 보습 성분이 들어있으면 피부에 덜 자극적이래요. 혹시 비누 거품이 너무 많이 나는 걸 쓰고 계시다면 그건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바꿔보세요. 저는 박 할아버지께 천연 비누를 추천드렸는데 향도 좋고 손이 부드럽다고 하셨어요. 천연 비누는 화학 성분이 적어서 피부에 순하대요. 초의 할아버지께는 액체 비누 대신 고체 비누를 써보시라고 했더니 이게 덜 자극적이네 라고 하셨어요. 정 할아버지께는 오트밀 비누를 드렸더니 손이 덜 가렵네 라고 하셨어요. 오트밀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대요. 손 소독제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함량이 60, 70% 정도 되는 걸로 골라서 꼭 필요할 때만 조금씩 쓰는 게 좋대요.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탄 뒤나 병원에 다녀온 뒤 혹은 사람이 많은 시장에 갔다 오셨을 때요. 평소엔 그냥 물로만 손을 헹구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이모는 처음엔 소독제 안 쓰면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루에 3번만 써보세요 라고 설득했더니 피부가 훨씬 나아지셨어요. 소독제를 쓸 때는 손바닥에 콩알만큼만 짜서 문지르고 손등과 손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바르는 게 포인트예요. 너무 많이 쓰면 피부가 더 상하니까요. 고모님께는 소독제 대신 물티슈를 써보시라고 권했더니 이게 편하고 손도 덜 건조하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티슈도 알코올이 없는 걸로 고르는 게 좋대요. 저는 김 장로님께 알코올 프리 물티슈를 드렸더니 교회에서 쓰기 딱 좋네 라고 하셨어요. 정 할아버지께는 소독제 대신 물로만 헹궈보세요 라고 했더니 윷놀이 할 때 손이 덜 아프네 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손을 씻은 뒤엔 꼭 보습제를 바르는 거예요.
이모는 처음엔 귀찮다고 안 바르려 하셨는데 제가 억지로라도 크림을 발라드렸더니 한 달 만에 손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보습제는 향이 강하지 않은 걸로 골라서 손톱 주변까지 꼼꼼히 바르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진대요. 통계로 보면 손 씻은 뒤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피부 손상이 50%나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건 꼭 실천해 볼 만해요. 저는 어머니께 유리아주나 세타필 같은 순한 보습제를 추천드렸는데 끈적이지 않아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이 갈라진 부분엔 좀 더 진한 연고를 바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바셀린이나 판테놀 성분이 든 크림을 밤에 바르고 자면 다음 날 아침에 피부가 한결 나아져 있어요. 김 장로님은 손이 갈라진 부분에 꿀을 발라보셨는데 자연스럽고 효과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꿀은 천연 보습제라 염증도 줄여준대요. 외할머니께는 올리브 오일을 손에 발라보시라고 했더니 옛날에 이렇게 했었지 라며 좋아하셨어요. 올리브 오일은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작은 상처도 낫게 해준대요. 이 할머니께는 시어버터 크림을 드렸더니 떡 빚을 때 손이 덜 아프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손을 씻는 횟수를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루에 5, 7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더라고요. 박 할아버지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손은 밥 먹기 전 화장실 다녀오신 뒤 바깥에서 들어오실 때만 씻어도 돼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그럼 더러워서 어쩌냐고 하셨지만 제가 손 씻는 타이밍을 적어드렸더니 조금씩 따라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 손이 덜 건조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을 덜 씻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도 편해지셨대요. 고모님께는 손 씻는 횟수를 기록해 보시라고 다이어리를 드렸더니 이렇게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씻었네 라고 깨닫고 줄이셨어요. 초에 할아버지께는 경비실에서 손을 덜 씻어도 주민들이 이해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조금 줄여볼게 라고 하셨어요. 정 할아버지께는 유치놀이 전으로만 씻어도 돼요 라고 했더니 손이 덜 뻣뻣하네 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팁은 손을 씻을 때 너무 오래 문지르지 않는 거예요. 40초에서 1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는 손을 씻으실 때 손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2분 넘게 문지푸셨는데 제가 너무 오래 씻으면 피부가 상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는 시간을 줄이셨어요. 손을 씻을 때 손등과 손바닥을 가볍게 문지르고 손톱 아래는 부드럽게 닦아내는 정도로 충분하대요. 손톱 아래는 칫솔로 살살 문지르는 것도 좋아요. 저는 외할머니께 낡은 칫솔을 드렸더니 이걸로 하니까 손톱이 깨끗하고 덜 아프네 라고 하셨어요. 손톱이 갈라진 부분엔 손톱 영양제를 바르는 것도 좋대요. 이 할머니께 손톱 영양제를 드렸더니 손톱이 튼튼해지니까 떡 빚기 편하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손을 닦을 때도 부드러운 수건으로 살살 누르듯이 물기를 없애는 게 좋대요.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이 가니까요. 저는 은주 할머니께 면수건을 드렸더니 이거 쓰니까 손이 덜 아프다고 하셨어요. 수건은 자주 세탁해서 먼지가 없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초에 할아버지께는 작은 손수건을 드렸더니 경비실에서 쓰기 편하네 라고 하셨어요. 정 할아버지께는 수건 대신 종이 타월도 괜찮아요 라고 했더니 간편하네 라고 하셨어요. 손을 씻은 뒤엔 손을 완전히 말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대요. 김 장로님은 손을 씻고 나서 물기를 대충 털고 안 닦으셨는데 제가 손을 잘 말려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수건으로 꼼꼼히 닦으신대요. 손이 덜 축축하니까 각질도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손을 말릴 때 헤어드라이어에 찬바람을 살짝 써보는 것도 괜찮대요. 저는 고모님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손이 금방 마르고 따뜻하네 라고 하셨어요. 손이 축축한 상태로 두면 곰팡이균이 생길 수도 있으니 특히 겨울엔 주의하셔야 해요. 또 겨울철엔 손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을 끼는 것도 좋아요. 찬바람이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저는 어머니께 면장갑을 드렸더니 시장 갈 때 손이 따뜻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장갑은 너무 꽉 끼지 않는 걸로 골라서 손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세요. 박 할아버지께는 털장갑을 드렸더니 손이 덜 시려워서 좋네 라고 하셨어요. 이 할머니께는 떡집에서 장갑 끼고 반죽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손이 덜 갈라지네 라고 하셨어요. 손에 물이 닿는 일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 고무장갑을 끼면 손이 덜 상한대요. 외할머니는 설거지를 맨손으로 하시다가 손이 더 거칠어지셨는데 제가 고무장갑을 드렸더니 손이 덜 갈라지네 라고 하셨어요. 고무장갑 안에 면장갑을 껴서 쓰면 더 부드럽고 따뜻하대요. 저는 어머니께 면장갑과 고무장갑 세트를 드렸더니 설거지할 때 손이 편안하네 라고 하셨어요. 또 손을 씻을 때 비누 대신 물만 쓰는 경우를 늘려보세요. 초회 할아버지께 제가 가벼운 먼지는 물로만 헹궈도 돼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비누를 덜 쓰게 되네 라고 하셨어요. 물로만 씻어도 손이 깨끗해질 때가 많으니 비누는 꼭 필요한 때만 쓰는 게 좋대요. 정 할아버지께는 윷놀이 후엔 물로만 헹궈보세요 라고 했더니 손이 덜 건조하네 라고 하셨어요. 손을 보호하려면 손톱도 관리해야 해요. 손톱이 갈라지면 세균이 들어갈 수 있으니 손톱을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부드럽게 다듬는 게 좋대요. 저는 외할머니께 손톱깎이와 줄을 드렸더니 손톱이 덜 갈라지네 라고 하셨어요. 손톱을 다듬은 뒤엔 보습제를 손톱 주변에 발라주면 더 튼튼해진대요. 또 손을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에 오래 담그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이 할머니께 떡 반죽할 때 물 온도를 미지근하게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손이 덜 아프네 라고 하셨어요. 손을 보호하려면 손톱과 손가락 사이도 신경 써야 해요. 마지막으로 너무 깨끗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손 좀 덜 씻어도 돼요. 우리 몸이 알아서 세균이랑 싸울 힘을 키워야죠. 어머니는 처음엔 웃으시더니 요즘은 손 씻는 횟수를 조금 줄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손도 덜 가렵고 감기에도 잘 안 걸리신대요. 작은 변화인데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적당히 세균과 만나면서 스스로 강해진대요. 예전엔 어르신들이 맨손으로 밭일을 하시고 흙 묻은 손으로 밥을 드시면서도 건강하게 사셨잖아요. 그때의 지혜를 조금 되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모님은 요즘 손을 덜 씻고 대신 집에서 키우는 화분 흙을 만지시면서 옛날 생각난다고 웃으세요. 김 장로님도 교회 정원을 가꾸시면서 손에 흙 묻어도 괜찮네 라고 하셨어요. 정 할아버지는 윷놀이 할 때 흙 만져도 재밌네 라고 하셨어요. 은주 할머니는 요즘 손 씻는 걸 좀 느슨하게 하시고 손녀들이랑 같이 김치 담그는 재미를 다시 찾으셨어요. 손에 붉은 반점도 점점 옅어지고 김치 국물이 손에 스며도 예전처럼 따끔거리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는 소독제병을 주머니에서 꺼내시고 손녀 손을 잡는 따뜻함을 느끼셨어요. 어머니는 손등이 부드러워지셨다고 저한테 자랑하시고 박 할아버지는 손잡이를 잡을 때 아프지 않다고 웃으셨어요. 고모님은 손가락이 덜 부어서 반지를 다시 끼셨고 김 장로님은 교회에서 그릇을 떨어뜨리지 않으셨대요. 초의 할아버지는 장갑을 끼기 편해지셨고 외할머니는 숟가락을 다시 들 수 있게 되셨어요. 이 할머니는 떡을 빚을 때 손이 덜 아프다고 하셨고 정 할아버지는 유칠 던질 때 손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변 어르신들께 이런 이야기를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함도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 몸을 힘들게 한다는 걸요. 건강은 균형에서 오는 거니까 조금씩 덜어내며 우리 피부와 면역력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어르신들 손이 다시 따뜻하고 부드러워지길 저는 진심으로 바랄게요.